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문득 내 가슴을 만져보았는데 밤톨 같은 멍울이 잡혔다.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심한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겨워서 일시적으로 생긴 멍울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1년이 막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하루 앞둔 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임상병리사 한 분이 문상을 오셨다. 평소에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다. 고맙다는 인사말을 한 뒤 나는 선생님을 장례식장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모시고 갔다. 선생님, 얼마 전부터 가슴에 혹 같은 게 잡히는데 좀 봐주실래요? 혹이 잡힌다고요? 어디 좀 봅시다. 선생님은 내 가슴을 잠시 만져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요, 뭐가 잡히네. 내일이라도 예약 잡아놓을 테니 장례식 끝나면 바로 검진을 받도록 해요. 나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달려갔다. 몇 가지 검사 과정을 거친 후 나는 결과가 나올 날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드디어 결과를 보는 날이 되어 병원으로 갔다. 진료실로 갔더니 주치의 선생님은 내 가슴을 찍은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검사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방암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곧 수술하셔야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떼어내면 되는 혹이기를 바랬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 암이라니. 나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도 가슴만 먹먹해질 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암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억울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참 많이 따져 묻고 또 물었다. 왜 이 큰 시련을 주시느냐고. 2002년 2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었다. 나는 한창 젊은 나이에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다 끝난 후 주치의 선생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랬던지 암이 임파선까지는 전이되지 않은 초기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치료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수술이 끝난 후 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지금도 기억한다. 처음으로 방사선 치료를 위해 지하 방사선과에 접수를 하고 난 뒤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게 밀려오던 두려움. 하여간 그렇게 미리 겁을 먹고 시작한 방사선 치료. 예상대로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첫 치료를 받은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슴 쪽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열흘이 지나자 서서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만은 악성 종양에 걸리지 않겠지 하던 바람이 무너졌듯이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머리카락이 빠져 모자를 쓰더라도 내 머리카락은 버텨주지 않을까 하던 바람마저 뭉텅뭉텅 빠지는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항암 치료가 거듭될수록 까닭을 알 수 없는 하혈이 시작된 것이었다. 문제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 하혈이 계속되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다. 하지만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멈추지 않는 하혈 때문에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설상가상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암 치료 중이라 간 수치가 올라가 당장 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다. 간 수치가 내려갈 날만 기다렸다. 드디어 간 수치가 내려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자 나는 자궁을 드러내는 적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난 후 몸이 좀 회복되자 다시 항암 치료를 계속했다. 그야말로 죽기보다 싫은 항암 치료를 끝내기까지는 꼬박 1년 동안 날마다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지나가는 고통의 터널이 길게만 느껴졌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들었다. 이게 마지막 시련이겠지. 정말이지 이게 마지막 시련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어느 하루 안 아픈 날이 없었고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 똑딱똑딱 시계바늘은 여전히 가고 서 있지 않은 게 분명한데 이대로 멈춰버린 것만 같은 억울함이 나를 더 지치게 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나고 있었지만
그 시계바늘을 못 움직이게 붙들고 있었던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 머리가 다 빠진 채로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받을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내 모습이었다. 여자로서 가슴을 도려낸 것도 모자라 이제 자궁까지 드러내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랬다. 돌아보면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너무 벅찬 나날이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회복을 기다리는 남편과 가족, 교우들을 위해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이후 지루하고 힘든 병원 생활이었지만 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세수한 뒤 단정하고 밝은 얼굴로 병상에 앉아 자 여러분 이제 회진 올 시간이 됐으니 빨리 일어나서 비싼 문안 인사 받읍시다 하면서 다른 환자들을 일으켜 세웠다. 또 나처럼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아픔과 고통에 지쳐있는 이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어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을 때 썼던 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들 중엔 나를 붙잡고 서럽게 울다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음을 터뜨리는 환우들도 있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시원한 물로 검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비며 머리 감는 일로 개운한 하루를 시작하리라. 향기 좋은 샴푸라면 더 좋겠다. 절대 부수수한 모습으로 가족들의 식탁을 차리고 그대로 길거리에 나다니는 게으름은 피우지 않으리라. 바람 부는 날이면 곱게 빗질을 하고 머리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바람결에 날리는 머리카락의 흩날림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앳된 소녀처럼 강가를 걸어보리라. 혹시 미장원에서 실수로 내 머리를 망쳐놨을지라도 투덜대지 않고 머리카락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리라. 치료가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나자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 시간은 고통 앞에 멈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죽을 것 같은 단말마의 고통으로 아파할 때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으나 고통의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 이런 소중한 깨달음으로 내 삶은 아프기 전보다 더 성실해질 수 있었다.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따져 묻던 어린아이 같은 나.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내 미숙한 질문에 하나씩 대답해 주셨고 나를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 쥐꼬리만큼 남은 고통의 시간도 손톱만큼 작은 행복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살아가려 한다.